영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군가 네네.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최근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장면을 캡처해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일이 이틀 연속 발생했습니다. 교사의 초상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해당 중학교 교장은 전체 학부모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자 교사의 사진과 함께 외모 품평을 하거나 성적 대상화를 하는 글도 다수 보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전국 초중고교에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는데 우려했던 교사들의 초상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화면을 캡처해 다른 영상에 합성하거나 외모 평가를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교육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일 원격 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관련돼서 이제 2건의 공문이 와가지고 그거를 안내했을 뿐만 아니라 성동강진교육지원청에서 온라인 교실 관련돼서 뭐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담당 변호사님이 좀 답변을 해주신 게 있어서 학교에 전체적으로 안내를 했거든요. 왕따, 집단 따돌림이 이젠 사이버 공간, 특히 스마트폰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상에서의 집단 괴롭힘을 뜻합니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절대적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한 사람을 불러놓고 다수가 욕설을 퍼붓는 떼카, 대화방을 나가면 자꾸만 초대해서 괴롭히는 카톡 감옥, 피해 학생만 남게 하는 카톡 방폭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최근엔 익명 앱이나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가해자의 신분을 감추기도 합니다. 24시간 괴롭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4년 만에 개정해 오늘 공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입니다.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모욕을 주거나 대화명으로 상대방을 욕하는 행위, 게임 아이템, 통신 데이터를 강요하는 것도 모두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자해 영상을 공유하고 똑같이 따라해 인증하게 하는 속칭 인증놀이도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39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이버 폭력은 직접적인 신체 폭행을 앞질렀습니다. 교육부도 교묘한 사이버 폭력이 신체를 때리는 것만큼이나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대들 이런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라고 하는데 같은 반 아이가 저에 관한 악의적인 찌라시를 유포하고 단톡방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찌라시와 관련된 문자 폭력에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 있건 집에 있건 어디서든 괴롭습니다. 요즘 말로 사이버 불링이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으로 해결이 될까요? 법으로 해결이 무조건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때 조치를 안 하면 더 심각해지니까 학교폭력위원회에다도 고발하고 그리고 뭐 지금 앞에 부분은 형사고발도 가능하니까 형사고발도 다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이 좀 더 옛날보다 발달했어요. 예전에는 난 농담으로 한 거야라는 자기 입장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요새 이러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피해자 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학폭이 대부분 위원들이 그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예전만큼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말이나 종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명예훼손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70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는 성립될 수가 없고요.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 또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갈수록 어려지고 잔혹해지고 있죠. 게다가 만 14살 미만까지는 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 소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걸 중학교 1학년인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만 14살 미만 청소년은 형법 대신 소년법을 적용받습니다. 가장 무거운 벌은 2년간 소년원에 가는 겁니다. 06년생 집단폭행 가해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년법 적용 나이를 만 13살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실제 법이 바뀌면 중학교 1학년도 성인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 심각한 학교 폭력을 엄하게 다스린다는 취지인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